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패키징 물량이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칩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 천한데요.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GPU가 풍기를 겪는 상황이지만 상황에서 MS, 구글, 아마존 등이 자체 AI 칩 제작에 나섰고 엔비디아와 프로세서를 놓고 자웅을 겨루는 AMD, 인텔 등도 추격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제는 오픈 AI를 필두로 스타트업도 칩 설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AI 칩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TSMC, 삼성, 하이닉스, 인텔 등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의 최고 경영진을 잇따라 모두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엔비디아의 GPU에 필요한 패키징 설비 부족 해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마크 류 TSMC 회장은 지난 9월 니케이 인터뷰를 통해서 AI 칩의 패키징 용량 부족이 앞으로 18개월, 1년 6개월 가량 더 지속될 것이라고 공식화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으로 해가 바뀌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봐도 앞으로 1년 남짓 한 1년 2개월 정도 패키징 용량이 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AI 칩 수요가 계속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관측이겠지만 단순 계산해도 1년 남짓 더 패키징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급하게 TSMC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패키징 용량을 늘리는 즉 증설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엠코 등 자신의 협력사, 패키징 전문 협력사에게는 자신이 만든 웨이퍼를 맡기고 있음에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패키징 전문 업체라고 패키징 설비가 다 남아 도는 건 아니겠죠. 패키징을 해달라고 TSMC가 읍소해도 아마 맡아주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력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TSMC로서는 기회비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 인텔을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패키징 물량을 따내려고 혈안인 곳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라고 유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AI 시장에서 원톱으로 치고 나가는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포함되기 위한 파운드리의 노력이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 경제일보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핵심은 엔비디아가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공급의 일부를 인텔로부터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인텔이 따낸 물량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월 5,000장 규모의 웨이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엔비디아 후공정 물량이 10%가량 증가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인텔로부터 패키징 설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공급할 수 있는 후공정 물량이 10%가량 는다는 것이죠. 현재 TSMC는 패키징 설비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로서는 삼성이 됐든 인텔이 됐든 이 자신이 직접 만든 엔비디아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다른 파운드리에 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 만들었는데 전공정에서 굳이 패키징 때문에 자신이 전공정에서 만든 웨이퍼를 넘기고 싶지는 않겠죠.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이 TSMC는 패키징 설비를 올해인 2024년 말까지 월 3만 2천 장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2025년에는 4만 4천 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AMD 등과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호퍼 GPU, 호퍼 200, H200을 비롯해서 3나노 GPU인 블랙엘 GPU, B100도 잇따라 내놓게 되는 만큼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서 GPU 출시를 못하게 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텔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물량을 넘겼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틴전시 플랜 같은 차원에서 인텔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은 삼성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WCC, FTech 미 IT 매체에서는 작년 연말에 다른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지는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와 2.5D 패키징 공급을 할당해서 TSMC와 같은 기존 벤더의 작업량을 줄일 계획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인 2024년에 차세대 GPU인 블랙엘 생산을 위해서 삼성의 이른바 패키징과 HBM을 동시에
받는 턴키 수주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IT 전문 매체를 인용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삼성이 일본 장비회사 신카와로부터 16대의 포장 장비를 인수했는데요. 이게 삼성이 미래에 어떤 수요를 감안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지난해인 2023년 7월 무렵에 엔비디아에 제안했던 턴키 수주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삼성이 대량 패키징 설비를 일본으로부터 들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으로 갈 줄 알았던 TSMC 전공정 웨이퍼가 다시 인텔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 좀 당혹스러운 것이죠. 과연 엔비디아의 선택이 삼성일지 아니면 인텔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삼성과 인텔을 모두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한국 매체는 삼성을 지목했고 대만 매체는 인텔을 지목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한데요. 이 파운드리 간에 TSMC, 삼성, 인텔 간의 경쟁 업체에 대한 견제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아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물밑 작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파운드리 업체 간의 언론에 흘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인텔과 달리 HBM을 엔비디아에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삼성은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는 이미 양산이 시작됐고 HBM3E는 올해인 2024년 상반기 양산이 시작되고 HBM4, HBM4는 2026년을 양산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의 선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칩 시장의 표적이자 공적이 된 엔비디아는 추격자 그 AMD 등과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GPU 발표 주기, 새 CPU 발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바로 3나노 GPU인 B100 블랙엘이죠. 올해인 2024년에 출시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작 파트인 파운드를 비롯해서 후공정 등에도 엄청난 물량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슈라는 뜻입니다. 이 최근에는 패키징 전문 업체인 엠코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20억 달러를 들여서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마침 애플이 엠코와 이 패키징 공장을 이용할 것임을 뼈대로 엠코와 애플이 학대 파트너십도 내놨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애리조나는 TSMC 팹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 옆에 바로 엠코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고 TSMC 최대 고객인 애플이 엠코와 손을 잡고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이 패키징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패키징의 중요성이 한껏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AI 칩 강자 엔비디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다양한 팹리스 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의 핵심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